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후변화 이야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갑작스러운 한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시죠.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작년 겨울에 정말 갑자기 찾아왔던 그 지독한 추위 말이에요. 꼭 누가 저 북극에 있는 거대한 냉동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만 같았잖아요.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한 한파의 정체를 추적하는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수사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한파 사건을 일으킨 가장 유력한 용의자부터 특정해야겠죠? 그 이름은 바로 북극의 거대한 바람입니다. 이 용의자의 신원은 바로 극소용돌이, 영어로는 폴라보텍스라고 불립니다. 이게 뭐냐면 북극 하늘 아주 높은 곳에서 거대하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차가운 공기덩어리예요. 비유를 하나 들자면 북극의 냉기를 꽉 가둬두는 일종의 공기댐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그럼 이 극소용돌이가 어떻게 한파를 만드는 걸까요? 평소처럼 이 녀석이 강할 때는요, 제트기류라는 댐이 아주 튼튼해서 북극의 냉기를 정말 잘 가둬둬요. 덕분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댐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제트기류가 힘을 잃고 뱀처럼 구불구불 출렁거리면서 댐에 금이 가듯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남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한파의 직접적인 원인인 거죠. 자,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았습니다.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. 바로 범행 동기를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. 멀쩡하던 극소용돌이는 대체 왜 약해진 걸까요? 그 답은 정말 놀랍게도 저 멀리 북극의 얼음에 있습니다. 이 숫자 90%,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북극의 하얀 윤이나 얼음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내는 비율입니다. 거의 거울처럼 햇빛의 대부분을 우주로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. 덕분에 북극이 그동안 차갑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하얀 거울이 사라지고 시커먼 바닷물이 드러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. 이젠 반사가 아니라 흡수를 하거든요. 그것도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90%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책 기후변화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.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이 녹고 드러난 검은 바다가 열을 더 많이 흡수해서 북극을 한층 더 뜨겁게 만들고 결국 이 뜨거워진 공기가 저 위에서 돌고 있던 극소용돌이라는 거대한 바람의 힘을 쭉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. 이걸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무서운 나비 효과죠. 우리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현장을 교란시키는 여러 가짜뉴스나 미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는 김백민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주장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기후변화를 의심하는 분들이 자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빙하가 녹아서 바다가 높아진다면서 왜 저기 북유럽 바다는 오히려 낮아지는 거야? 와, 이거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? 하지만 진실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. 아주 먼 옛날 빙하기 시절에요. 북유럽은 엄청나게 두꺼운 빙하에 꾹 짓눌려 있었어요. 그 거대한 얼음이 10,000년 전에 사라지자 눌려있던 땅이 마치 메모리폼처럼 아주 천천히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땅이 솟아오르는 만큼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죠. 사건의 일부만 보면 이렇게 전체를 오해하기 쉽습니다. 자, 더 큰 그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배출과 농도인데요.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김백민 교수님이 제시한 이 욕조 모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먼저 배출은요, 수도꼭지에서 매년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새로운 이산화탄소가 바로 이 물줄기인 셈이죠. 반면에 농도는 뭘까요? 바로 욕조에 이미 차 있는 물의 높이, 즉 수위입니다.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여온 이산화탄소의 총량, 바로 농도인 거죠. 지구를 덥게 만드는 건 매년 쏟아지는 물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욕조에 이미 가득 차버린 이 뜨거운 물, 바로 농도 때문입니다.
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. 우리 지구라는 욕조에도 숲이나 바다처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배수구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도꼭지로 쏟아붓는 물의 양에 비하면 이 배수구가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배출이라는 수도꼭지를 좀 잠근다고 해도 이미 높아져 버린 농도라는 수위는 아주 오랫동안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. 이 데이터가 우리 욕조의 수위가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산업화 이전에는 280 ppm 수준이었던 농도가요, 지금은 420 ppm까지 치솟았습니다. 바로 이 차이가 지구 온도를 벌써 1.2도나 끌어올린 겁니다. 자,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. 범인도 동기도 모두 밝혀졌습니다. 상황이 심각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절망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. 지금부터는 희망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희소식입니다.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예측인데요.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, 그러니까 아까 그 욕조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드디어 곧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. 그 중심에는 바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있습니다.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희망의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데요.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무려 90%나 저렴해졌습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.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더 싼 에너지가 된 거죠. 바로 이런 기술 혁신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? 과학자들은 현재 기술 발전과 노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2100년쯤 지구의 기온 상승폭이 약 2.7도 수준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도 정말 심각한 도전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6도 상승 같은 인류 멸종 시나리오와는 분명 거리가 있죠. 바로 이게 기후변화 이야기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막연한 공포가 아닌 과학에 기반한 현실적인 전망입니다. 오늘 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. 기후위기라는 이 거대한 도전, 과연 우리를 절망적인 끝으로 몰고 갈까요? 아니면 이 위기를 발판 삼아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다음 단계의 문명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까요? 그 답은 과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